제가 대학교 때 형사소송법 수업 시간에 네. 그 당시에 이제 김진태 부장검사가 와서 특강을 해줬어요. 우리 법대 선배라고. 네. 그분이 검찰총장까지 하셨잖아요. 제가 그때 이제 특강 들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검찰을 뭘로 비유를 하셨냐 그러면은 네. 하수처리장으로 비교를 하셨어요. 검찰은 하수처리장이다. 예, 추잡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회에서 다양한 공직 활동을 하거나 경제 활동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이런 인간의 사회생활에서 발생하는 그 하수들을 처리하는 최종적인 하수종말 처리장이 검찰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뭐 정치 검찰에 무슨 탄압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그 사회적으로 존재해야 되는 이 하수처리장의 존재를 부인하는 그 시스템을 부인하는 말이기 때문에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되는 점은 뭐냐면 네. 하수처리장이 제대로 기계가 잘 돌아가서 이렇게 하수를 처리를 해서 이제 나중에 어디로 보냅니까? 교도소로 보내죠. 교도소에서 교화를 하고 갱생을 하잖아요. 거기서 필터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깨끗한 물이 돼서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지금 그 하수종말 처리장의 그 필터링 기능이 기계가 윤석열, 김건희 앞에서만 가면은 작동을 멈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국민권익위도 마찬가지고요. 이번에 검찰에서 그 뭐 도이치모터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불기소하는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이 아주 공정하고 공평하게 같이 이게 하수종말 처리장이 돌아가면 검찰이 굉장히 박수를 받겠죠. 근데 과거 히스토리 보면 BBK 소유자가 누군가요라고 얘기했을 때 정권에 따라서 결론이 아예 바뀌거나 그럼 BBK 누구 건가요? 그래서 그게 바뀌거나 아니면은 신군부가 내란 행위에 대해서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받을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다가 또 김영삼 대통령이 또 한마디 하니까 또 결론을 바꿨다가 그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히스토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스스로 존재의의를 하수종말 처리장으로서 기능을 잘 하려면 이쪽이든 저쪽이든 계속 그 기능이 제대로 잘 돌아가야 된다는 거 그거를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사실 좋은 지적이신데, 그러니까 요즘 이재명 대표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그 배우자의 이슈가 계속 나오고 불거질수록 사실 그래서 윤석열은요, 그래서 김건희 여사는요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네. 그 부분은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여당에서도 정부에서도 이제 모두 공정한 잣대로 잘 업무를 진행해 주시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저는 이 중에서 여러 가지 지금 그 결제 내역을 보면 네. 1억 600만 원 중에 53%가 자동차예요. 그 제네시스 이거를 뭐죠? 그 한마디로 자가용으로 이용했다는 건데 그거 말고도 보면은 제가 볼 때는 검찰이 최소한만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사실은 이 공무원을 사적 거의 뭐 산업이처럼 부려먹은 이 대목. 네. 지금 이 기간 중에 배소연 씨 월급은 사실 그 이재명 내외를 위해 쓰여진 것이 아니냐. 그러면 이것도 사실 좀 횡령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논란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아마도 배소연 씨가 내가 꼭 업무의 일부를 그쪽에 위해 쓴 건 사실이지만은 국가나 경기도를 위해 쓴 시간도 있었다. 이제 이렇게 주장했을 게 뻔하기 때문에 네. 검찰 입장에서는 이제 그걸 일일이 또 이제 그 가르마를 타기가 좀 힘들고 하다 보니까 네. 신속한 기소를 위해서 한 거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분명히 국민이 월급 준 공무원이 업무의 상당 시간이나 이 에너지는 다 이 내외 수발에 썼다는 거는 이건 정말 너무나 권위적이고 봉건적이고 정근대적이고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과거에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나라 돈 훔치는 공직자는 뭐라 그랬던가? 예, 어디 가서 엄벌을 해야 된다 이런 소리를 했거든요. 네. 항상 보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말을 이렇게 많이 하신 분도 좀 드물지 않나 싶어요. 네. 제가 한 가지 좀 추가드리면 네. 검찰에서 여기서 김혜경 여사 기소유예 처분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는 기소를 했지만 여기 보도 참고 자료를 보면 법인카드 사쪽 사용 부분 있잖아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889만 원 상당이 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했다. 요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요. 근데 사실 제가 또 이 얘기를 한번 좀 꺼내보고 싶은데 저희가 요 이재명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얘기가 나오니까 또 하나 이렇게 쭉 따라오는 게 원희룡 전 지사 얘기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렇죠. 원희룡 전 지사가 제주도지사 역임했던 시절에 뭐 오마카세 집에서 법인카드를 뭐 쪼개서 쓴 게 있나 봐요. 그 그렇습니다.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던데 그럼 이 두 사건을 비교했을 때 어쨌든 두 개 다 문제가 있는데 뭐 야당만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주장을 또 그쪽에서는 할 것 같아요.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편파적인 수사 혹은 뭐 공정하다라는 생각이 드시는지 궁금해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네. 지금 이 사건 이 여섯 번째인가요? 뭐 다섯 번째 뭐 이렇게 기소. 네. 다섯 번째 재판이죠. 그렇죠. 기소로는 다섯 번째 여섯 재판이죠. 번째고.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 사회에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공직사회의 청렴도나 이런 부분에서 만약에 지금 이제 검찰에서 수사가 안 들어갔는데 도지사나 뭐 시장 중에서 이런 행태를 유사한 행태를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 뜨거 나도 이거 큰일 나겠네 나 청렴해야 되겠네 이런 그 말하자면 일벌백계의 그런 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원희룡 이 장관 같은 경우도 제가 뭐 이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좀 쫌스럽고 좀 추잡스럽다고 저는 보여요. 그래서 그 업무 추진비로 오마카세 식당에서 식사 비용을 지출하면서 참석 인원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결제를 나누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김영란법이나 이런 법적 규제를 회피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하수종말 처리장은 열심히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뭐 이제 만약에 이걸로 인해서 공무집행을 뭐 위계로다가 방해했으면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도 또 검토를 해봐야 되는 거고 이걸로 인해서 만약에 본인이나 제3자한테 또 어떤 이익을 주는 이런 걸로 가면 뭐 배임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또 그 죄가 성립하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요. 이 수사 기능이 활발하면 활발할수록 좋은 겁니다. 국민들한테. 네. 그렇기 때문에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엄격하게 수사기관에서 철저하게 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맞는 이렇게 말씀,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맞는 네. 말씀이고 참고로 제가 뭐 이름을 굳이 거명은 않겠습니다만 지금 민주당의 아주 친명 그 이재명 대표의 신임을 받고 있는 친명 아주 그 핵심 의원도 네. 뭐 자기 지역구에서 이틀에 걸쳐서 모 음식점에서 유독 49만 5천 원, 그 다음 날은 48만 몇천 원 하고 당원 대회 비슷한 것을 거기 열어가지고 거기에 그 돈으로 하여간 쭉 점심을 접대한 그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권익위를 거쳐서 수사 이첩까지는 아니고 수사 송부가 됐어요. 그 뭐냐면은 우리 볼 때 좀 이상한데 우리의 능력으로는 더 이상 이게 조사가 안 되니까 경찰이 한번 들여다봐라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경찰이 어떤 이유인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수사로 지금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지만은 이런 일은 지금 여야를 막는 거 다 똑같습니다. 지금 이런 건 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 한번 깔려면은 저 원희룡만 까면 안 되고 여야 지금 다 까봐야 돼요. 여야 다 까지 않고서는 이거는 그 형평의 논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당장 그리고 그런 논리를 지금 뭐 오마카세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네. 뭐 1인당 거기 이제 오마카세 하면 최소한 15만 원 이러는데 이런 걸로 어떻게 도지사라는 사람이 국민은 굶주리고 있는데 뭐 이런 고급 음식을 막 기가 막힌다. 아니 그러면 우리 김정수 여사는 기내식이 6천만 원이에요 지금. 6천만 원인데 이분들이 또 웃기는 게 실제로는 뭐 네 끼에 얼마죠? 405만 원인가? 커밍수?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네 끼 식대는 105만 원이다. 이런 논리로 하면서 그래서 6천만 원 식대를 이제 문제 제기했던 누구죠? 배현진 의원을 지금 고소를 전 영부인께서 네. 지금 딸뻘이죠. 딸뻘 문다혜 씨보다도 아마 나이가 적을 거예요. 배현진 의원이 비슷할 거나. 비슷할 하여간 것 비슷하죠. 같아요. 네. 그 딸뻘 이제 의원을 고소했는데 이 논리도 웃기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선 이 네 끼 식대가 105만 원이면 벌써 한 끼당 25만 원이 넘는데 26만 원인데 아까 15만 원 갖고도 뭐 난리를 치던 사람들이 이건 뭡니까? 그럼 이거 25만 원 먹은 거는 그러면 호화 식단이 아닌가? 이것만 해도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예요. 식대라는 게 재료값만 갖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요. 롯데호텔에서 라면 먹으면 2만 원, 3만 원 나와요. 아이, 그렇죠. 그 왜 그래? 라면 값은 1,000원이지만 네. 그 롯데호텔이라는 그 부동산 값,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인건비, 뭐 호화로운 어떤 인테리어 값, 뭐 해가지고 그게 결국 라면이 2만 원이 되는 건데. 45,000원. 우리는 네? 라면이 45,000원이 되는 45,000원. 자, 그러면 자 보세요. 그러면 45,000원이 아니고 라면 자체는 1,000원이니까 여사님은 1,000원 드셨다. 이런 논리가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무슨 얘기냐면 굳이 왜 전용기를 일으켰느냐. 전용기 일으켰기 때문에 네. 아까 말한 대로 400 몇백만 원짜리 식사가 몇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갖고 이상한 논리를 들이대면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이제 알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네. 말씀드릴 거는 우리가 이제 보수에서는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인간 자체를 완전한 인간으로 보지 않아요. 인간은 굉장히 불완전한 존재고 인간은 어떤 예를 들면 이런 일탈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존재로 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도나 이런 것들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거. 그러니까 실수를 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존재이기 인간은 때문에 원래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는 제도를 강화하고 이런 말하자면 준법이나 이런 것들을 강조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말하자면 상층에 있는 거, 이 상류층이라는 데는 항상 유착이 되잖아요. 경제, 정치, 사법 뭐 이런 것들이 다 유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상층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좋다. 다양하면 다양할수록 좋다. 세부적으로 가면 세부적으로 갈수록 좋다. 이게 보수주의적인 세계관에 적합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떤 부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빨간색, 파란색 가릴 거 없이 다 잡아넣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져놔야 된다.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